저는 경찰관으로 일하다가 네, 네. 어떤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고 사직하고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섰고요. 네, 네. 이제 막 올해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예수비전교회 청년부랑 네. 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가족은 아내랑 아들이 있고요. 네, 네. 교회에서 올해부터는 또 교육 디렉터를 맡아서 음. 이제 주일학교 교육을 이제 꾸려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음. 독서에 대한 관심도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신대호는 글쓰기 과정 자체가 조금 낮은 수준의 네. 요약해서 주로 요약하는 과제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글쓰기를 배운다기보다는 어쨌든 책을 좀 다독하게는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그치고 좀 더 그 책에서 이제 본인이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영역을 발달시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냥 흡수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좀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네. 또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신대용 교수님들이 사실은 정성 들여서 글을 써서 내도 레포트를 내도 어떤 네. 피드백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 좀 저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사실 장대은 독서대학 하면서는 그 과제를 하면서 지속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글쓰기는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대한 독서라도 하려고 시간 틈틈이 오디오북을 듣는다든지, 네. 사실 지금도 이제 월요일에는 좀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데, 서점에 와서 좀 읽고 싶은 책들에 대해서 좀 읽고, 책을 네. 사가고, 그래서 그 주에는 그 책을 좀 최대한 읽어보려고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독서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사실 설교도 한 매주 2편 정도씩 글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나머지 뭐 장례 사역이라든가 여러 사역 때문에 사실상 그 2편의 글쓰기 외에 따로 독서에 대해 글쓰기 하기는 좀 시간이 굉장히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독서라고 하는 것과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 교육 안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다. 네.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거나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 네. 책 읽기도 좀 싫어하는 청년들도 그렇고요. 네. 네. 그나마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동화책을 읽어준다거나 성경책을 읽어준다거나 함으로써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고등학생 올라가면서부터 입시에 바빠지면서 힘들어지고, 네. 그러면서 청년들 중에서도 독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이런 어려운 현실을 초기 값으로 해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 방향성, 디렉터로서 뭔가를 디렉팅할 때 방향성으로 지금 설정해 놓으신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주일학교는 네. 하브루타 방식으로 좀 질문하고 거기에서 뭔가 스스로 생각한 것들을 끌어내는 그런 어떤 공과 공부 방식을 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네. 교사 세미나 통해서 하브루타 강사 이렇게 초대해서 네.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여 분 선생님들이 같이 들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중에 하브루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 4주에 걸쳐서 다시 한번 또 강의를, 실습 강의를 네. 듣고 실제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적으로 시작은 못했고요. 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 교회에서 하브루타로 5년 이상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시고 시행착오 겪으신 다음에 이제는 정착하신 부분이 있어서 네. 거기에서 했던 부분들을 좀 접목해서 배워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육을 하고 필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전폭적인, 그러니까 대대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전에 진행되던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을 전체 모임에 즉각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즉각적이라는 건 교육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항상 컨설팅하는 곳에는 과도기를 돌아. 그러면 그 과도기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델 스쿨을 만드는 거다. 전 교회 교육부 학생들이 만 유초등부 학생들이 100명이다 라고 했을 때 모델 스쿨을 많아도 10명 이하 정도로,
그러니까 한 클래스, 두 클래스 정도, 5명, 6명을 한 클래스로 한다면 정말 많을 때는 12명, 어떨 때는 작을 때는 한 클래스를 모델 스쿨로 만들고, 그 모델 스쿨은 일반 교회 학교의 구성원과는 달리 일반 구성원들은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가 적극적으로 신앙적인 지원을 하는 가정도 있지만 안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모델 스쿨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가정들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짧게는 3개월, 그리고 보통은 6개월 정도 선행 그 교육 과정을 적용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참여, 그리고 훈련된 교사, 그리고 훈련된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교재,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생, 요 4가지가 일체가 돼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 상황, 환경을 설정해 놓고 성공을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영향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이면서 교사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목격을 해요. 내 자녀 또래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의 자녀 연령대를 둔 부모님들은 무언가 어떤 성공 사례를 보면, 어떤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거 말고 내 옆에서 무언가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목회자가 어떤 것을 함께 하자고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굉장히 강력하고, 왜냐하면 변화됐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적용이 됐을 때도 앞에서 리드하는 목회자의 어떤 그 협력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폭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만약에 100명 중에 60명이 따라오고 40명이 잘 안 따라왔을 때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안 따라오는 40명 쪽으로 가는 게 대중 집회와 모임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모임은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모임.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 설정은 뭐냐면, 매일 1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 그러려면 부모가 뭘 엮줘야 되냐면, 학원을 이리저리 뺑뺑이 돌리는 아이들은 솔직히 힘들어요. 이 학원 다니고 저 학원 다니고 뭐 할 거 다 하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이거를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유초등부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때로는 영어와 수학을 약간 유보하더라도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의 그 시간을 확보해주는, 그래서 그것이 3개월 정도만 진행이 되면 일반적인 모임의 아이들과 분명히 그 차이가 발생돼요. 아이들의 동기, 그리고 부모님들의 반응, 그리고 참여한 교사들의 어떤 그 피드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의 요인을 어디서 찾냐면, 대중 모임에서 진행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모임에서는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데, 문제 원인을 하부루타리 했더니 안 되네가 아니라, 똑같은 걸 하는데 저쪽은 잘 되고 이쪽이 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차이가 뭔지를 진행자는 알고 있죠. 솔직히 주일날 잠깐 모여서 이거 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학교도 매일 월화수목금 모여가지고 하루에 6시간 이상씩 무언가를 하더라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한 반, 두 반을 더 한번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대중 프로그램으로 전격적인 커리큘럼이 교체했을 때 성공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